자,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속전속결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죠.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의 이른바 뚜벅뚜벅 행보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요, 내일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독자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을 돕기 위해서 합류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 전 총장과 만나기도 했던 김영환 전 의원인데요. 저희가 직접 김영환 전 의원과 오전에 전화 통화를 잠시 해봤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고 좀 힘든 일이지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내는 실무력이 지금 아직 짜여지지 않아서 단 밖에 있다 보니까 당에 있으면 뭐 의원들이 그래도 뭐 수십 명이 붙고 거기 뭐 보좌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딜레마를 풀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가서 메워야 되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을 하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더라 앞으로 제가 가서 좀 돕고 하면서 그거 자신 있죠. 까지 그 뭐 지금 모르는 건데 지금 상황이. 최근에 여론 동향을 두고 정확한 처방과 해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사화,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았다라고 그 아쉬운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많은 김영환 전 의원이 합류를 했고 본인이 또 스스로 자처해서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대외 전략이나 홍보 전략, 뭐 이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김영환 전 의원이 이제 정치 경험이 많으니까요. 네. 정부적 판단이라든가 어떤 언론, 대언론 관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예비 후보까지 등록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대선 후보자로서 봤을 때는 캠프가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평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오늘 그 얘기를 지적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려면 조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상당히 불안정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김영환 전 의원이 합류할 경우 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김영환 전 의원이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민주당부터 해서 또 안철수한테 갔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또 국민의힘 갔단 말이죠.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신선한 느낌은 안 들어요. 과거의 정치인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새롭고 신선한 이러한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 뛰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환 전 의원은 본인 SNS에요. 여당이 윤석열만 죽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 연일 윤 전 총장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그 선봉에는 선봉에는 당연히 또 추미애 전 장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결국은 뭐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라고 봅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고 높이 오르다가 결국 날개가 타버리는 이카루스처럼 또 저는 꽁의 비유를 했는데요. 꽁은 매나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이지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날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 정권을 흔드는 역할에 그치지 그 자신이 뭐를 해낼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꿩은 매의 먹이가 되고 산짐승의 먹이가 될 뿐 이 하늘 높이 오를 수는 없다. 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런 기조는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예.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게 윤석열 총장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윤석열 총장의 대선 주자로 끌어올리는 데 추미애 장관이 역할을 했던 거고. 서로가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안 때리면 지금 현재 본인의 지지율을 뭐로 유지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나와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계속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생각에 일주일에 몇 번씩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 꽝 잡는 매, 오늘은 또 이게 시리즈가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날짐승이다, 잡아먹힌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대권 도전 선언 이후에 정치, 사회 현안들에 대한 본인의 입장도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려운 사람,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거, 저희가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국가 발전과 또 취약층에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고래로부터 해온 일인데 정말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 저는 그 세금을 제대로 쓰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요, 전 국민에게 20만 원을 줄 것인지, 80%에게 25만 원을 줄 것인지, 뭐 이런 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차라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감면, 아니면 자영업자들을 빨리 조속히 지원을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군요. 예. 사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20만 원씩 또는 25만 원씩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어떻게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그걸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 245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 1분기하고 올해 1분기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걸 보면 무려 156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 충분히 수입이 있었다면 대출을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네. 1년 사이에 156조가 는 건 엄청나게 약 한 20% 가까이 빚이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핀셋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과연 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하나씩 주고 표 얻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 국민들한테 20만 원 또는 25만 원씩 주고 표 얻겠다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